반갑습니다. 기능해부학 수업을 이번 학기 맡게 된 이혜진입니다. 우선 첫 수업을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간 영상과 실시간 수업이랑 이제 대면을 통해서 다시 또 수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 헛되이지 않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작업치료라고 하는 아큐페이션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 지인분들에게 나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작업치료과야 라고 했을 때 그 작업치료과를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을지 사실 좀 궁금은 합니다. 그래서 수업 때 이제 한번 또 들어볼 기회를 가질 건데, 작업치료, 아큐페이션 테라피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살펴보면 의미 있는 뭐 그런 작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직업활동과 여가활동 같은, 그리고 ADL 이런 부분까지 다 보는 게 작업의 일부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작업을 이제 근데 수행을 하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기능해부학이 작업치료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작업치료는 인간 움직임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팔을 못 드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뼈의 움직임이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어깨를 들어 올리는 특정 근육의 힘이 약한 건지, 또는 신경의 문제는 아닌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자동차 정비사가 엔진 소리만 듣고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움직임 패턴을 보고 문제의 근본을, 원인을 찾아내는 게 또 작업치료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의 분석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용어를 얘기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수업 시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작업치료사는 아픈, 내가 작업치료를 받는 대상자에게 환자라고 하는 용어는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더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할 때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아픈 환자를 직접 치료를 합니다. 작업치료는 환자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작업치료는 그 환자에 속해 있는 환경과 그 환자의 주변에까지도 다 적용을 시키는 게 작업치료예요. 그래서 보호자 교육도 하고, 그 환자가 속해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거,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그 환자가 속해 있는 모든 주변의 상황까지도 작업치료사가 보는 거를 봐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랑 중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작업치료에서 평가는 에벌루에이션이랑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용어로 나뉘어요. 그래서 에벌루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평가고 어세스먼트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에벌루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평가 안에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특정 도구나 이런 사물들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작업치료 안에서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부학적으로 기능을 파악하는 그런 평가 부분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특히 그런 부분을 이제 기능해부학 수업이나 기능해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체의 그런 정확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컵을 자꾸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기능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게 손목의 안정성 문제인지, 아니면 손가락 굽히는 근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각 문제인지를 또 세밀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평가는 손 운동을 그냥 열심히 하세요 같은 막연한 그런 접근이 아니라, 아랫팔의 어떤 근육을 특정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중재 계획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클라이언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또 다른 전문직과 차별화되는 또 작업치료만의 또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방향성은 이제
뼈와 근육의 이름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마주할 클라이언트의 움직임을 또 자신감 있게 분석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또 매 시간 저희가 또 살아있는 그런 지식을 또 배우고 여러분이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클라이언트 환자들이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전문사로 거듭나는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작업치료사로서의 첫걸음, 기능해부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기능해부학의 개요를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부학적 자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를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부학적인 면과 축에 대해 또 설명할 수 있고요. 축을 중심으로 면을 따라 움직이는 관절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1주차 수업에서는 사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나아가도 성공하는 겁니다. 우선 기능해부학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책에는 기능해부학은 물리치료 전공학문의 기초의학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치료에서도 전공학문의 기초의학 과목이고 인체의 각 구조에 있어서 뼈대, 관절, 근육, 신경 등 해부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기능해부학은 뼈의 구조와 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근육의 기능, 신경과의 상호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그런 물리학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인체 구조 사이에 복잡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학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해부학에서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뼈 구조, 그리고 관절 움직임, 근육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경과의 그런 상호작용까지. 그래서 이 수업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이학적 평가 및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그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기능해부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2학년 수업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꼭 기능해부학의 기본적인 것을 이제 내가 꼭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림에서 서 있는 자세를 보면 해부학적 자세가 이렇게 손바닥을 받아보고 차렷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해부학적 자세예요. 옆모습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의 방향을 가리킬 때는 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별표를 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해부학에서도 배웠을 것 같은데요. 용어는 작업치료는 그 보건 계열이고 의료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의학 용어도 배우셨지만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나 이런 것들은 한글보다는 영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나의 이 몸 앞에 있는 것을 안테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몸의 앞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뒤쪽을 말하는 거는 포스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벤트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등이라고 하는 것을 도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우리가 위아래라고 얘기를 하죠. 위는 수페리어, 아래는 인페리어.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머리가 있죠. 그래서 크레니어. 꼬리 쪽은 밑으로 가면 꼬리가 있죠. 그래서 카운달. 그리고 몸 안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 건 안쪽이다라고 하죠. 이때는 메디알이라고 하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가쪽, 라테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쪽, 가쪽과 다르게 속과 바깥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용어들이 어떤 책에는 인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메디알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라테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익스터널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프록시말과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몸 쪽에 가까운 거, 체간에 해당되는 거는 프록시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멀리 이렇게 갈수록 손끝은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 그래서 디지털 프록시말. 그리고 몸 쪽에 깊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는 딥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딥. 그리고 얕게
피부 표면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슈퍼피시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위를 표현하는 거는 수프라, 바로 아래는 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이름을 명명할 때 보면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와 이게 안쪽에 있는지 가쪽에 있는지 또는 딥하게 있는지 얕게 있는지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근육을 얘기를 할 때 근육을 용어를 나중에 영어로 외울 때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앞과 뒤의 사진을 먼저 또 볼게요. 앞에 있는 거 이게 안테리어, 뒤에 있는 거 포스테리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대면 수업 때 제가 또 이거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오시면 또 수업할 때 수월하기 때문에 1주차 때 영상으로 먼저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위아래 사진 또 볼게요. 슈페리어, 인페리어, 그리고 메디안, 라테랄. 몸 쪽은 프록시말, 먼 쪽은 디지털.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해부학적 면과 축입니다. 자, 우리의 사람의 면은 해부학적 면으로 축을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요.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사람의 움직임이 이런 면과 축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킬빌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아시죠? 자, 제가 그 킬빌을 20살 초기에 봤나?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잔인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는 그 칼로 사람이 저렇게 그냥 두동강이가 나는 그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고 너무 깨끗하게 사람이 잘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칼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자른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칼로 이제 싸움을 할 때.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잘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동강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위아래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탁 잘릴 수도 있죠. 그러면 한쪽 위에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지금 잘랐어요. 그러면 플러스 모양을 잘랐죠. 그 다음에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옆에서 공격을 하면 뭐 이렇게 잘리겠죠. 그래서 앞판과 뒷판이 잘리겠죠. 그래서 사람의 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면을 이제 해부학적 면과 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제 가위 모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운데 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 가로로 보는 거, 여기 앞과 뒤를 보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축면을 이제 해부학적 면과 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해부학적 면과 축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칼로 잘리는 것을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상면에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어깨 관절이 굽혀집니다. 그러니까 시상면이니까 이렇게니까 몸이 움직임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시상면, 그러니까 면의 움직임. 그래서 어깨 관절은 여기에요. 어깨 관절이 이렇게 굽혀집니다. 어깨 관절이 굽혀지고 어깨 관절이 또 뒤로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관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깨 관절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어깨 관절이 굽혀진다. 이렇게 뒤로 가는 거는 펴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뒤로 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용어로 얘기하면 숄더의 플렉션, 숄더의 이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엉덩 관절은 힙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이 그림처럼 굽혀지는 거. 그리고 무릎도 굽혀지고요. 그리고 엉덩 관절을 반대로 이렇게 뒤로 빼면 펴지고. 그래서 힙 플렉션, 힙 익스텐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에 발등 굽힘이 있어요. 발목을 이렇게
올리는 거, 엄지를 내 몸에 또 가깝게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발등 굽힘. 그래서 발등이 움직인다 해서 발등 굽힘. 발바닥이 밑으로 내려가서 발바닥이 움직인다. 발바닥 굽힘. 그래서 발등 굽힘, 발바닥 굽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손으로 보였긴 했지만 사진에 보면 발목이죠. 앵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앵클을 굽힌다. 앵클 플렉션, 앵클 플렉션인데 발등을 붙이니까 돌지 플렉션, 그리고 발바닥을 붙인다. 바닥이라는 용어를 써서 앵클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앵클에는 돌시 플렉션과 플랜터 플렉션은 앵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굳이 앵클을 붙이지 않아도 돌시 플렉션이라고 하면 발등 굽힘,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하면 발바닥 굽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다음은 전두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면은 이제 움직임이 앞과 뒤가 이렇게 옆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면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래서 숄더를 이렇게 벌리는 거는 숄더 에비덕션이라고 해서 벌려지고, 그리고 엉덩 관절, 힙, 여기 힙이 에비덕션 해서 벌려지는 거, 그리고 모아지는 거, 그리고 또 몸은 라테랄 플렉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유연한지 보려면 이렇게 구부리죠. 지금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가쪽 굽혀지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면이 이렇게 으쓱으쓱 때 우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죠. 이것도 엘리베이션, 디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어깨뼈는 스캐플라라고 합니다. 스캐플라의 엘리베이션, 스캐플라의 디프레션 이렇게 두 개의 버전이 이제 이건 전두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엄지로 얘가 엄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자, 그래서 갔다가 하는 이것도 동작에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편위라고 해서요. 이쪽이 좌뼈가 있죠? 좌쪽 편이, 이쪽이 노뼈가 있어서 노쪽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디알 데비에이션, 얼라 데비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도 이렇게 잘랐을 때 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두면에서 움직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발목에 이렇게 안쪽을, 발바닥을 이렇게 붙이는 거, 또 발바닥을 바깥으로 하는 거, 이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벌전, 애벌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신체의 면은 위아래로 나뉩니다. 이 위아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뭐냐면 가로면인데, 이제 엉덩 관절을 이렇게 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가쪽으로 돌렸다면 안쪽으로도 돌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가쪽 안쪽 할 때 인터널, 익스터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 반대로 가쪽을 돌 때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팔, 이 팔이 이 팔꿈치에서 이 팔까지는 아래팔이라고 표현을 해요. 포암이라고. 그럼 이 팔을 이렇게 우리가 돌리죠. 반짝반짝 이렇게 돌릴 때 아래팔을 뒤로 손바닥이 하늘로 보이게 하는 거, 하늘 땅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때 손바닥이 하늘로 보이게 하는 거는 슈피네이션이라고 해서 뒤친다, 뒤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얘를 돌려서 손등이 위에 보이는 건 엎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동작도 가로면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의 가로 모음과 어깨 관절의 가로 벌림인데, 자, 어깨 관절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어요. 이게 지금 플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이렇게 벌리는 거는 에비덕션. 이렇게 모아서 쭉 가는 거는 어덕션이에요. 붙어지는 거. 근데 우리는 어깨 동작에서 이렇게 팔을 쫙 펴요. 일단 첫 시작 자세가 팔을 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팔을 그대로 벌리는 거는 수평 벌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수평되게. 그래서 가로 벌림, 가로 모음. 그래서 호리전탈
abduction, horizontal adduc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상면과 전두면과 가로면에 각각 일어나는 움직임을 기억하셔야 되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지금 저 움직임은 전두면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저거는 가로면이구나.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바로바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남은 얘기를 하면 전두축으로 움직이는 이제 표를 보면서 볼게요. 전두축을 중심으로 시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움직임은 굽힘, 플렉션, 펴, 익스텐션, 등 쪽 굽힘, 발바닥 쪽 굽힘. 그래서 돌지 플렉션, 플랜타 플렉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상축은 이제 벌림, 에비덕션, 모음, 어덕션, 노쪽 편이 레디알 데비에이션, 좌쪽 편이 얼라 데비에이션, 그리고 가쪽 돌림, 외번, 에벌전, 안쪽 돌림, 인벌전, 그리고 올림, 엘리베이션, 디프레셔, 그리고 가쪽 굽힘, 라테랄 플렉션으로 시상축에 일어나는 움직임. 그리고 수직축은 가쪽 돌림이라고 하는 거,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안쪽 돌림은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수평 벌림은 호리존탈 에비덕션, 호리존탈 어덕션, 그리고 뒷침은 슈피네이션, 엎침은 프론네이션, 그리고 내밈 있어요. 내민 드림. 이거는 앞에서 설명이 없었는데 스캐플라는 등에 이렇게 붙어있는 날개뼈잖아요. 이 날개뼈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날개뼈의 동작은 앞으로 나왔다, 뒤로 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은 내밈, 들어가는 건 드림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렇게 팔을 폈을 때 피고 얘를 앞으로 쭉 내밀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내밀게 된 거고 드림, 내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트랙션, 앞으로 내미는 거는 프로트랙션, 그리고 반대로 당기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는 리트랙션이라고 해요.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이렇게 어깨뼈가 움직이는 것을 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또 기준면에서 움직임 동작입니다. 움직이는 면과 중심축에서 시상면, 전두면, 가로면이 있고요. 축은 전두축, 시상축, 수지축이 있어요. 인체의 예시도 시상면에 전두축을 만세 운동하는 거, 사이클 자전거 타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시상면에서 움직이고요. 전두면은 팔 벌려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잘리는 거, 그리고 가로면은 위아래죠. 피겨스케이트에서 회전 운동하는 거. 자, 그렇게 수직축과 나뉩니다. 그래서 사지탈 플랜, 프론타 플랜,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시 수업하고 또 과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과제는 지금 나오는 인체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 있죠. 이 용어를 한 번만 영어로 읽어보고 저장을 해서 영상으로 남겨도 되고요. 뭐 mp3로 남겨도 됩니다. 한 번만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벤트랄, 도잘, 스페리어, 인페리어, 크라니얼, 카운달, 메디알, 라테랄, 인터널, 익스터널, 프로시말, 디지털, 딥, 슈퍼피시얼, 스프라, 인프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프로트랙션, 리트랙션까지 해가지고 말로 한 번만 읽어주시고 올려주시면 1차시 이제 과제로 하고 수업은 25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에 또 내용 하면서 확인하면서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움직임의 모든 것, 기능의 부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스피커 1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 2입니다. 저기, 운동을 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을 때 이 동작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듣지만요. 네네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 기능해부학의 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전문가가 똑같이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몸의
공용어죠. 아, 공용어. 그리고 그 모든 언어의 시작점은 바로 해부학적 자세, 영어로는 anatomical position입니다. 일종의 기준점 혹은